됐다. 자리 해체하겠습니다. 앞에 여유 있는 자리들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앞으로 오셔가지고 제 피부가 어떤지 모공이 어떤지 좀 가까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피부가. 예, 좋아졌죠? 예, 아유, 예? 얼굴도 작아지고 몸뚱이도 작아지고. 예, 멀리 계시면 뵐 수가 없어요. 오늘 많지 않으니까 앞으로 오셔서 이렇게 같이 아이 컨택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큰 강의장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명 넘는 강의장에 가면 조명 때문에 이 사람 눈을 못 보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막 불안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의 규모는 서로 쳐다보면서 서로 교감하면서 할 수 있는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좀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앞쪽에 오시면 좀 더 외모가 좋아 보일 수도 있으니 앞으로 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 강의를 끝내고 또 코엑스로 바로 넘어가서 또 러닝키 스쿨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티어 없이 바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들어오시니까 예, 앞쪽으로 앉아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꿈꾸는 대로 사는 여자 전수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받고 오셨나봐요. 제 강의에서는 박수만 치면 안 되고요. 함성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전수정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온 사람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했다는 것만 해도 우리 인연이니까 70분 동안 서로 기분 좋게 교감하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최고의 교육사, 러닝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사업이란 걸 할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가장 최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교육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거나 아니면 학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최고예요. 그것이 어떻게 최고가 됐고 또 어떠한 결과물을 갖게 됐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시간 갈 거고요. 자, 이거는 인증샷인데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오래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는 잘 가르치는 줄 몰랐어요. 그냥 아이가 좋아서 시작했어요. 애들을 좋아하니까 시작했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돈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술은 힘들 수도 있어요. 예술은 내가 좋아해서 해도 돈이 안 될 수 있지만 가르치는 일은 좋아해서 열심히 하면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 600 정도 벌었어요. 괜찮죠? 5, 600 정도 벌었는데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팠어요. 아주 교육이라는 것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한 50세쯤 되면은 피를 토하고 죽을 것 같이런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나라를 살리는 일은 나라의 기반을 잡는 일이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니까. 그쵸? 초등, 중등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걔네들을 가르치다가 제가 피를 토하긴 힘들어서 다른 일을 알아보면서 교육 쪽에서 팀장 역할을 했어요. 근데 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애들하고 다른 거예요. 아이들은 한 달만 저랑 같이 수업을 받으면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저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저를 보고 예쁜 선생님이라고 해요. 누구나. 예. 이러면 웃는다는 거는 이제 공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예쁘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 제가 참 예쁜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땠냐면 화동석 여드름에다가 77 반 사이즈. 그래서 77은 안 맞고 88은 좀 넉넉한 이런 몸뚱이를 갖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예쁜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천사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 제가 걔들을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남편한테도 못 듣는 예쁘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니까. 그래서 한 달만 있으면 아이들의 자세가 달라지고요. 선생님을 기다리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가르쳤었는데 선생님들은 다른 거예요. 떠들어봐라.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팔짱 끼고
이러면 차라리 괜찮아. 얼굴이 들어있으니까. 선생님들은 그제서야 교재 연구를 하시냐고 거의 책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시간표 정리하시냐고 제가 뭘 준비해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솔직히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성향이냐면 재밌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재미가 없어도 내가 하는 일은 재미를 반드시 찾아내는 사람인 거예요. 어차피 50인분의 음식을 해야 되면 진짜 내가 이거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밌게 50인분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찾았죠. 찾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와 같은 사람, 15명의 선생님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성향의 사람,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하고 이 일에 어떤 그런 거를 느끼고 그 다음 사명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돈도 벌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 있지? 찾아보니까 4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명을 데리고 제가 복제라는 걸 해요. 처음으로. 혼자의 스킬을 쌓았던 전국에서 0.5% 안에 드는 교사였다면 팀장이 돼서는 저랑 똑같은 것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선생님 성인을 가르치는 건. 그랬더니 150 받던 분이 300을 벌고 300 받던 분이 500을 벌어. 좋았겠죠? 예, 제가 이 일을 알아볼 때쯤 제가 어땠냐면 계속 여기 보면 지존 팀장산 뭐 이런 것 막 나와요. 계속 1등을 탈 때였어요. 근데 제가 슬럼프가 와요. 애들 가르칠 때는 한 번도 슬럼프가 없었는데 이렇게 1등을 3번 연달아 타면서 슬럼프가 와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제2의 전수정, 제3의 전수정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내가 언제 5, 600 벌고 싶다 그랬어. 나 300만 벌면 돼. 수업 빼줘. 막 이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거지? 선생님들이 잘해줘야 제가 월급을 제대로 받아요. 제가 팀의 실적을 내야 지국장님이 월급을 제대로 가져가시고요. 지국에 플러스 성장을 해야 단장님의 월급이 달라지면서 인센티브가 1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요. 그러면 나는 과연 선생님을 위해서 일한 걸까? 날 위해서 일한 걸까? 되게 많이 달랐어요. 마음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아이들만 위해서 일하는데 돈이 생겼던 건데 이거는 내가 월급을 받아가려면 선생님들이 그냥 일하시면 저는 250도 받기 힘든 거예요. 5, 600 벌던 사람이. 그러면서 생각할 때쯤에 이 일을 회원모를 통해서 만나게 돼요. 뒷얘기는 또 할게요. 오늘은 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제가 이 일을 할 때, 해볼까? 생각해볼까? 알아볼까? 라고 했던 이유 딱 하나. 온라인 비즈니스였기 때문이에요. 비즈니스 빼고 온라인. 뭐냐면 아이들이 저는 매니아층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랑질을 하자면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수업 받기 위해서. 다과목으로. 보통의 1시간 반짜리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려면 아이들이 있으나 수업을 못했어요. 늘 뭐냐면 아이들이 새로 들어오면 그 시간표 짜는 게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수입을 위해서 일한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을 더 가르칠 수 있으면 수입이 많이 늘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온라인으로 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많아져도 내가 시간표를 짤 필요가 없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공부방을 하거나 학원을 하더라도 선생님을 더 채용한다거나 아니면 학원을 더 늘려야 할 이유가 없겠네. 온라인은 내가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알아볼 때도 조건 하나. 돈이 들지 않아서 알아봤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한 몇백쯤 주고서 이거 알아봐야 된다 그랬으면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여기에서의 알아봄이란 시간의 투자였기 때문에 시간이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시간은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한 지 4년 반 됐고요. 러닝크루 최초의 다이아몬드였고 러닝크루 BD가 된 최초의 사업자이기도 해요.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뭔가 결과물을 갖고 있는 사람 맞죠? 그쵸?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교육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시작할 거예요. 뭐냐면 환경이 변화되면서 제가 이 일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교육 정책 안에서는 무슨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는 그것들을 어떻게 서포트할 건지, 뭐니 해도 그냥 수강을 하나 할 건지 아니면 수입을 벌어볼 건지, 어느 정도까지 벌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800만 원. 이것은 뭐냐면 누구한테는 연봉일 수 있는데 어떤 아이한테는 영유를 가기 위해서 한 달에 투자하는 1년에 투자하는 돈이기도 해요. 하지만 영유를 보내보신 분들은 누구나 알겠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영유를 보낸다는 것은 한글은 따로 배우고요. 수학은 따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아이를 통해서 사교육비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영유를 다녀온 아이들은 발음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발음 하나 때문에 보내는 어머니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요번에 지난달인가 어디 시사 2580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소비자 고발 쪽에서 영유를 다녀온 아이들이 창의력이 부족하다라는 또 통계가 나왔죠. 예,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제대로 딱 하나로 끝나는 건 없어요. 교육은 여러 방면에 해야 되는데 영어 하나만을 위해서 연간 1,800, 2,000만 원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 그러면 영어 캠프를 한번 볼까요? 보통의 영어 캠프는 누구나 보내요. 30%가 아니라 40% 이상 보내요. 영어 마을도 보내고 그다음에 국내 캠프도 많이 보내고요. 영어를 누구나 투자해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어렵대요. 10명 중에 6명은 여전히 영어 공부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외국을 갔다 온 아이들은 괜찮을까? 얘네들 또한 이거야. 살다 왔는데 그 정도야? 이건 뭐냐면 어디를 만약에 호주를 몇 년을 갔다 왔어. 미국 학교를 한 2년 정도 재학하다 왔어. 그럼 아이들이 다 그런 애들이면 상관이 없어요. 다 그런 애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물어보는 거예요. 너 갔다 왔다며? 그러면서 발음도 우리가 외국을 나가면 싸이가 외국에서 영어를 잘하는 거로 통하죠. 근데 싸이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아세요? 가수 활동을 할 때? 영어예요, 영어. 어떤 영어? 한국인이 바라본 영어. 한국 사람들만 앉아있으면 도대체가 뭐가 시제가 어땠니, 뭐가 어땠니 이러면서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외국 사람들은 싸이가 영어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토시 하나만 틀려도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싸이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건 영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도 미국에서 대학 나왔는데 그 정도야?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무료 체험을 이제 다 준비해서 가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3만 원대를 투자하신 분이건 30만 원대를 투자하신 분이건 3천만 원을 투자하신 분이건 3만 원은 그래도 조금 기대치가 적은 것 같아요. 30만 원부터는 그 정도야?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눈빛으로 아이를 다 보세요. 갔다 왔는데 체험하는 거 보고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이들의 프로필을 미리 듣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2년 정도 살고 왔고, 그 다음에 지금에서는 청담에서 아니면 폴리에서 하고 있고, 레벨은 어느 정도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고 미국 처음 가봤어요. 동남아밖에 안 가봤단 말이에요. 어때요? 레벨로 봤을 때? 제가 주눅 들죠? 그래서, 얘네들이 발음이 훨씬 좋고 그럴 텐데 어떡하지? 걱정돼요. 근데 지금은 안 물어봐요. 어머니한테. 물론 소개받은 사람한테 물어보지만 엄마 가서 현장에서는 어머니한테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무료 체험을 해보고 나면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가거든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3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너 이 정도야? 너 학교에서 2년 동안 생활하고 왔는데 너 왜 이 정도밖에 못해? 엄마들의 기대치보다 다 낮은 거예요. 그럼 그 스트레스는 다 어디로 간다? 아이들한테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싼 3만 원짜리 학습지를 시킨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는, 예,
영어 공부를 하는데 왜 한자를 써 있는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자를 알아야 이렇게 찍 열어보고 영어 책이었어? 이렇게 되는. 예. 하지만 이 책의 도움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영어를 전혀 읽지 못하던 제가 이 책의 도움을 받고 영어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건 맞았는데 이것을 실생활에서 할 수는 없는 책이었다는 거예요. 볼게요. 우리가 EFL 환경일까요? ESL 환경일까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하고 있을까요? 영어로 하고 있을까요? 한국말. 영어 교육 설명해 왔지만 최대한 영어를 줄이고 한국말로 하잖아요. 저희는 철저한 EFL 환경인데 결국에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ESL 환경처럼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고 저희가 힘들었던 비동사를 거예요. 이용한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 볼 텐데 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오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이 동사를 쓰신 뒤에 그 다음에 보어 이런 형태의 문장을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동사는 비동사를 써서 자, 이거죠. 너무 익숙하시죠? 문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문법은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문법에 맞지 않는 말로 지금 강의를 하면 우리는 아무도 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문법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문법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입을 떼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는 완벽한 문법을 배웠거든요. 늘 말하잖아요. 지하철에서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랗고 키가 186 정도 되는 분이 저를 향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다? 심장이 톡톡톡톡 하잖아요. 동공이 넓어지면서 쳐다보게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다? 그 남자 너무 멋있어서? 말 시킬까봐.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난다? 주어, 동사, 보어, 비동사, 이거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그가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영어 못하는 줄 알고 다 가버렸잖아. 수십 년 동안 그 수많은 남자들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못한 거예요. 예, 좀 기다려줬으면 내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 남자가 내 영어 못하는 줄 알고 그냥 가버리는 통에 우리는 돈을 주고 영어를 배워야만 하는 거죠. 그쵸? 외국 사람 만나려면 이거예요, 이거. 이분들. 볼게요. 저도 배웠다고요. 이 원어민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는 강의는 도대체가 내가 잠을 자도 그가 모르길래 내 영어가 늘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잠을 자면 깨워줄 수 있는 요 정도 인원으로 제가 해봤다고요. 왜냐하면 모르는 얘기 자꾸 하니까 자꾸 졸린 거예요. 새벽 강의를 들으니까. 그래서 1대5 수업 때 딱 해봤다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너무 바쁘세요. 왜? 진도 나가셔야죠. 언제 전만 보고 있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딱 말을 걸었는데 제가 뭔가 얘기를 이제부터 해보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연습했는데 선생님 딱 보면 이러면서 막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소, 이분들의 특징 미소잖아요. 웃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수업료를 많이 냈지만 결국에는 내가 가져오는 것 안에서는 입번급 몇 번 못 해보고 한 달이 가버리더라. 어머니들 만나면 말씀하세요. 저희 아이는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유 나오고 지금 저희는 학원 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미국 선생님과 일주일에 2번씩 영어 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미국 선생님과 그러면 이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애 수업 딱 시키면 뭐라 그런다? 아이 똑같아요. 왜? 잘 모르는 사람하고 인터넷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불나불 이야기할 애가 몇 명이나 돼요. 그럼 어머니 얼굴 굳어지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계적인 걸 느껴서 선생님을 모셨어요. 저한테 이런 때니까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제가 한 번은 유치원 원장님들 모임에서 소개를 받아서 갔었는데 어려서부터 한 번도 이렇게 주입식으로 영어를 하지 않고 원어민 선생님과 놀이식으로 계속 하셨대요. 아이가 3명씩 있으셨어요. 그 유치원 원장님 모임은. 근데 하시는 말씀이 영어를 재밌게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정말 투자를 많이 하신 거예요. 한 달에 30만 원, 35만 원씩 해서 일주일에 2번씩. 아이가 3명. 그럼 그것만으로도 100만 원 돈이 나가는데 재밌게 영어를 접할 수 있었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쯤 되니까 큰 아이가 3년이 된 거죠, 이제. 근데 3년쯤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왜 더 이상 늘지 않지? 왜 애가 집에서는
하는 게 똑같이 영어 책을 읽고 몇 마디 하는 거 말고는 왜 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러다가 알아보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구나. 말을 하게끔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보니까 필리핀 쪽 분을 모셔서 하기에는 싸지만 아이들이 필리핀 발음을 배울 것 같고 결국에는 미국 분하고 매일 만나게 할 수 있으려면 영어 하나만 투자해서는 우리나라는 살 수가 없죠. 교육비 때문에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알아보게 된 게 화상영어. 제가 들어가서 아이들 체험을 딱 하고 나서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언제부터 수업하면 되냐고. 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어머니 저기 설명 제가 드려야 되는데 했더니 선생님 사실은요 저희가 이렇게 영어를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런 벽에 부딪혔고 결국에는 그걸 할 수 있는 건 화상영어. 화상영어 업체 너무 많아. 그럼 그중에 뭘 해야 되지? 알아보다가 영어쌤한테 소개받은 게 바로 이 러니키 화상영어라는 거예요. 보니까 시스템이고 커리큘럼이고 완벽합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새 아이 다. 이렇게 해서 그 유치원 원장님 자제분들이 모임이 있었으니까 계속 세 분씩 하셨거든요. 그럼 뭐냐면 아이들이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4가지의 영역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영어가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같이 했을 때 시너지를 가져오더라. 그러면 제가 배웠을 때는 문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점수를 받았어요. 저는 영어를 A뿔을 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문 밖을 나가면 뭘 외웠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왜냐하면 교수님도 수업 시간에 영어를 많이 물어보지 않으셨고요. 거의 강의식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외우는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 그걸 가지고 저한테 발표를 하게 하거나 아니 물어보게 하는 거는 저희는 영어 수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결국에 뭐냐면 외우고 암기하고 시험 보고 A뿔 영어 잘하네. 잘 읽네. 이거 갖고 저희는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력이더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확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내신에 넣었어요. 내신에. 자, 내신에 영어 스피킹을 넣었다는 건 뭐하고 연결되는 줄 아세요? 내신에 영어가 들어갔다. 뭐하고 연결되는 줄 아세요? 대학이랑 연결되죠. 우리가 왜 내신 왜 해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신을 떠들어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학을 보낼 엄마들은 보통 40대가 넘었죠. 그쵸? 40대가 넘은 엄마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 누가 그러셨어요? 남자. 남성성이 확 올라오죠, 우리가. 예, 남자. 예,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아줌마죠. 40대가 넘은 분은.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확 올라오는 시대죠. 근데, 건드렸어. 더군다나 내 새끼들을. 미래에 관련된 거예요. 엄마가 확 뒤집어지니까, 바뀌어요. 내신을 건드렸다는 거는 만약에 내신을 건들지 않고 다른 걸 했었으면 스피킹까지 하면 좋더라 이 정도였으면 엄마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가야 되는 대학에 관련된 거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화상영어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학원에서도 또 선생님들도 과외 모든 선생님들 공부방 선생님들도 아니 이런 시험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야기해요. 국가영어 능력 평가 시험.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냐면요. 2007년. 요즘 노무현 정부 때 영화가 난리가 났죠. 예. 그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영어. 거기 보면은 변호인인가? 거기 보면 영어 못하셔서 영어 원서 이렇게 딱 껴놓고 폼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님도 영어 잘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의대에서 아마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7년도부터 준비를 했지만 교육업계에 있는 분들도 다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1000명이 봤는데 800명이 낙제였어요. 낙제. 왜 놀라워하지 않으세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1000명 중에 800명이 F학점이었다는 거예요. 총 맞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어머니들이 너무 많이 실망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영역 중에 스피킹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이라는 거는
3만 원짜리라도 꾸준하게 하면 효과가 있어요. 30만 원짜리고 300만 원짜리도 하다 말면 기본이에요. 꾸준한 게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 효과는 다 계단식이에요.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아서 딱 끊을 때쯤에 애들이 탁 쓰거든요. 그러니까 끊으면 안 돼요. 뭐든지.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해보지 않은 거라서 애들이 어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들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는 원어민하고 수업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원어민하고 2시간, 3시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던 애들이 F가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인터넷을 베이스로 해서 카메라가 있고 시간 안에 질문에 대한 것을 답해야 되는데 애가 낯가리가 심해. 물어보네? 이러고 있으면 F예요. 아시겠어요? 이러고 있으면 애들 다른 거 물어본다고. 아무리 원어민하고 친하고 장난을 치고 몇 반 며칠 동안 이야기할 수 있어도 인터넷을 베이스로 한 시험에서 애들이 이러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공개 토론회를 했어요. 공개 토론회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동안 수능 시험에서 의사소통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왜? 문법 중심이라서. 그래서 문법을 없앨 수는 없어요. 최소화해서 의사소통 중심의 학교 수업 및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읽기나 말하기, 쓰기를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가르치려면 레벨이 높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더라. 미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이 굳이 이쪽에 와서 수업을 하실 리가 없더라. 우리가 아프리카에 봉사는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굳이 아프리카에 가서 교육을 할 일은 없더라. 이거죠. 그쵸? 근데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거는 다 똑같잖아요. 어떤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미국식 발음보다 영국식 발음이 훨씬 멋있죠. 하지만 우리는 미국식 발음을 배웠잖아요. 그 발음에 대한 것 갖고도 하도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최소화했다. 그래서 평가를 누가 했냐면 한국 선생님하고 필리핀 선생님이 하셨어요. 애들 시험의 평가를. 볼게요. 교과서가 개정이 되고 수능이 A, B 레벨로 바뀌었어요. 요번에 그렇게 봤죠. 2014학년도가. 그쵸? 근데 애들이 수능을 봤을 때 지금 대학을 갈 때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뭔지 아세요? 국영수가 A, B 레벨을 갔어요. B가 심화일까요? A가 심화일까요? B가 심화였죠? 근데 요번에 내가 원하는 대학 2호선 전철역 안에 있는 대학, 그 대학을 갈 때 어떤 게 힘들겠다? 영어요. 영어 때문에 당락이 결정된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과나 문과가 있을 때 아이들은 다 자기 전공하고 관련된 거는 심화를 다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영어나 수학이, 국어나 수학이. 그랬을 경우에 영어는 다 심화를 해놨어야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심화가 너무 어려웠죠. 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네. 수능이 또 바뀌죠? 완전히 없어지죠? 듣기 문항수가 올라가고 했는데 흐리게 나오는구나. 실용영어 강화를 위해서 영어야 전문 강사 등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중3은 2017학년도에 어떻게 변한 수능을 준비해야 되냐면요. 문과, 이과가 없어져요. 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문과, 이과가 금방 되나요? 중학교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쫙 올라가는 건데 문과, 이과가 없어져요. 그리고 모든 학생이 국영수, 사과, 한국사, 이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과외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번 겨울방학 때. 한국사 2급 따게 하려고. 왜냐하면 올해 중학교가 들어가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책을 많이 읽혀서 역사에 대한 건 많지만 그걸 정리해 놓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 겨울방학 때 한국사 과외를 시키고 있어요. 2급 따게 하려고. 뭐냐면 준비하는 건 만약에 책을 읽지 않았으면 한국사 다 외웠어야 되잖아요. 그쵸? 너무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선택형 수능이 폐지되죠. 국수 아까 말한 거 A, B 레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수시와 정시 핵심 영역이 또 바뀌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수능이
우리가 아이가 3명 정도, 우리 한국에서는요, 아이가 3명 정도 낳았다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정보가 없어서 못 보내고요. 두 번째는 정보가 있으나 헷갈려서 못 보내고요. 세 번째 자녀부터는, 와, 이젠 내가 진짜 너 서울대 보낸다. 이럴 때쯤에 뭐가 바뀌어요? 입시가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 보낼 수가 없고, 이건 천운이 있어야 서울대도, 연대도, 고대도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수능이라는 것 자체는 뭘 포커스로 할까? 이걸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수능에 따라가면 늦어요. 그때 준비하긴 늦어요. 그럼 수능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할까요? 어떤 학생? 우수한 학생. 그쵸? 그 우수한 학생이라는 우수는 어디에서 원하는 우수한 학생일까요? 그쵸? 대기업. 그쵸? 대기업에서 원하는 글로벌한 인재를 대학에서 양성하고 그것을 보게 하는 게 수능이죠. 그러면 제가 그 교과부에서 나오신 분이 강의를 하셨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어머니들 수능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을 대학에서 키워냅니다.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읽으시면 내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늘 공교육은 대기업이나 아니면 사회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변화돼요. 더디게.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아까 본 점수의 영어일까요? 아니면 실용 영어일까요? 실용 영어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셨어요. 외국어, 실용 영어, 그다음에 실용 중국어를 준비하시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 저분은 러닝키 사업자인가? 왜냐면 우리가 중국어가 있을 때 제가 그걸 들었어가지고, 어머, 저분 러닝키 사업자인가? 어떻게 저런 걸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시고 말씀하시지? 라고 했어요.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가 성적이 참 좋다면 좋겠지만 성적 갖고 인생을 좌우하기에는 너무 미비한 차이들이 너무 많아요. 운이 많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이들 점수가 몇 점 안 차이 나는데 영역이 너무 많이 달라지거든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준비해야 될 건 실용 영어, 실용 중국어. 언어를 놓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저를 통해서 화상영어를 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분들은 절대로 그만두지 않으세요. 왜? 전문가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볼게요. 자, 지금 대학을 갈 때 제가 현장에서 어머니들 만나면 이런 말씀들 하세요. 근데 영어, 그러니까 스피킹까지 하면 좋겠죠. 근데 문법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머니 대학은 왜 보내시려고요? 근데 내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엄마들이 대학을 가야지 좋은 직장을 가죠. 너무 당연하듯이 저한테 얘기해요. 어머니 그럼 대학은 좋은 대학 보내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렇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대학이라 하면 다 영어로 수업하는 수업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영어 관련 학과만 영어로 수업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여기도 어디죠? 고려대 경영대인데 5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2호선 전철역 안에 있는 대학을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거기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실용 영어를 준비해야 된다. 대학에서 니트가 활용되지 않더라도. 볼게요. 1급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왜 하냐면 니트가 수능에서 대체가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이제는 대체가 안 되는 쪽으로 거의 확정시 됐죠. 그랬더니 니트 준비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니트를 준비 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원하는 건 1급 자격증을 할 때요. 1급 실시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2013년도 3차 볼게요. 4가지 영역을 보는데 공공 민간 부분의 취업 승진, 직무 능력 개발, 대학의 졸업 인증 등의 활용을 통해 해외 시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토익이나 토플이나 외국 검정료로 우리나라에 많은 진짜 돈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 돈을 더 이상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챙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들을 볼 때 아이들이 떨어지더라도 그게 검정료가 어디로 간다? 정부로 들어간다. 요즘 세금 난리죠. 여러 가지 막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이나 토플 이런 거 좋긴 하지만 그것을 함으로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돈이 외화로 반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거랑 똑같은 시험을 만들겠다 한 게 니트 시험이고 그 중에 1급 시험이에요. 1급 시험을 잠깐 볼게요. 이게 뭐냐면 2014학년도 안전행정부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기준인데요. 봤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다 올린 거예요. 뭐라고 올렸냐면 다 같이 해보도록 해요. 1급 시험을. 지난 주말에 뭐 했니? 이건 괜찮다. 그죠? 지난 방학에는 뭐 했니? 이것도 괜찮다. 근데 내가 회사의 중역인데 카메라 매뉴얼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곤란을 겪은 고객의 항의 전화를 받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예. 고객의 항의 전화래요. 그것도. 화나 있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예,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라이팅. 계약을 하려던 상대방 회사에게 원래의 약속을 취소하고 약속 날짜를 연기하는 편지를 쓰거나 발표자로서 영화를 고르는 관객의 기준에 대한 여러 개의 그래프를 분석하고 시대별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과 각 요소별로 다른 점을 작성해야 한다. 이게 뭐다? 영어다. 영어다. 한국말로도 그래프 나오면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분석해서 써야 된다.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준비해야 되죠. 연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익 스피킹, 그다음에 오픽 이런 것들이 생겼고 제가 삼성이라는 회사를 뭐 그렇게 좋다고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2009년도에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 삼성만 토익 스피킹으로 시험을 봤죠. 입사 시험을. 근데 이번에 볼게요. 오픽으로.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작년 1월 1일부터는 전 계열사의 임직원 및 신입사원 채용을 뭘로 본다? 오픽으로 본다. 예. 오픽은 뭐죠? 자, 오픽이라는 걸 굳이 채택한 이유가 뭘까? 정부랑 똑같아요. 오픽의 시험을 보면 검정료가 어디로 간다? 삼성에 간다. 예. 삼성을 가려고 하는 그 많은 학생들이 많이 시험을 보고 떨어져 주시면 삼성이 돈을 번다. 이제 이런 영리업체로서의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오픽이라는 걸로 시험을 보는 거를 폐쇄할까요? 계속 이걸로 할까요? 계속 이걸로 하겠죠. 그쵸? 니트 1급 시험 아니라 여기는 계속 오픽으로 볼 거예요. 자, 예전에는 여기 뵈니까 이 두 가지로 대학 갔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언어의 영역이라고 4대 영역이라고 하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가지를 완전 정복해야만 영어를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한다. 자, 오전 시간인데도 조시는 분이 3분 있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잠깐만요. 왜 이렇게 묵직하세요? 이 분위기가 저는 되게 재밌게 강의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막 너무 현실이 막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1급 시험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응? 왜 이렇게 묵직하신 거예요? 심각하셔가지고 분위기가 이러면 안 돼요. 웃으시면서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1대1 수업이 강했던 아이란다. 1대1 수업이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감하지 못하고 이렇게 심각하게 저를 다 째려보고 계시면 오늘 내가 뭐 마음에 안 드시나?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시죠? 예. 아니시니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왜냐면 여기서 기를 많이 주셔야 제가 조금 이따 코엑스로 확 달려가가지고 또 강의를 또 잘하죠. 그 강의도 되게 정말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시간 내서 몇 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 시간인데 제가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원래는 중간에 해야 되는데 103호 강의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하고서 마무리 줘야 되는데 그쵸?
예, 여기에 열기를 제가 그대로 가져갈 거거든요. 대입 수능 볼게요. 영어 시험을 국가공인 시험으로 대체하겠다며 잠깐만 정부가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이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How's the preparation for the farewell party going? 컴퓨터에 답안을 입력하고 Teaching me that website. 마이크를 이용해 직접 녹음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생 2만 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 시범 실시된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 학생들은 대체로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말하기나 쓰기는 생소하고 또 좀 어렵고 했던 것 같아요. 말하기랑 쓰기는 우리가 안 해본 거고 그러니까 솔직히 사교육 안 받고 막 큐션만 하고 그런 애들은 다 못할 거예요. 그쵸? 애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느끼는 게 아까 그 아이 얼굴 자막 처리 이렇게 된 거 보셨어요? 아니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말하기랑 쓰기가 힘들다고 얘기했고 뭐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애를 모자이크 처리했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 사교육 안 받으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그러면 학교 현실이 어떠냐는 거예요. 왜 애들이 사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스피킹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어. 왜? 선생님 또한 스피킹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뭘 또 준비한다? 영어 로봇 선생님들을 준비하고 있더라. 간단한 회화를 피드백할 수 있는 영어 로봇 선생님. 외국인 선생님이 왔더니 너무 힘들어. 외국인 선생님 옆에는 항상 한국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만 나가기 때문에 외국인 선생님 거의 다 나가셨죠? 그럼 한국 선생님은 뭐가 문제야? 발음이 문제야. 그럼 발음을 원어민으로 할 수 있는 로봇.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 갖고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럼 학원은 너무너무 교육적인 현실 안에서 수입이 나지 않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원어민 선생님과 아이가 스피킹이 되려면 아까처럼 1대 다는 안 돼. 그러면 학원비를 수십만 원을 주면서 어머니들이 계속적으로 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영어만 잘한다고 영어 특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요즘은 적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고 한국사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의 투자비가 많으면 안 된다. 결국에는 학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수익률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화상영어가 왜 되느냐면요. 여러 가지 것 중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는 주입식 강의. 주입식 강의.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몇 프로 더 건진다? 30% 건지면 많이 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 안에서도 뭔가 오늘의 강의를 가지고 호기심을 느껴서 다음 강의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30%나 될까? 이제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러면 온라인 강의라는 거 화상영어를 갈 때 어머니들이 생각하세요. 메가스터디나 이렇게 단방향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쌍방향이더라. 그러면 저는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을 손 만지면서 볼때기 찝으면서 수업을 했던 저로서는 이 온라인 강의가 아무래도 쌍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애들이 교감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애들이 어떤 줄 아세요? 매일매일 나만 보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4시간인 다음에 이렇게 옆에 보면 수업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만 집중하는 20분. 엄마도 아이한테 오로지 너만 20분 집중하는 시간이 없죠. 아이들은 천사예요. 천사. 애들은 정말 천사예요. 배반하지 않아요. 저희 아들만 해도 1년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만두셨는데요. 그만두신 게 아니라 자꾸 결석을 하니까 회사 쪽에서 잘랐어요. 외모도 좋고 발음도 좋고 너무 잘 가르친 선생님이었는데 근태가 안 좋다고 그냥 잘렸어요. 그랬을 때 저희 아이가요. 남자아이인데 울더라니까요. 선생님 바뀌었다고? 다르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앉아서 수업하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내가 써머리 하는 거랑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교감하고 같이 웃고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물론 이렇게 1대1로 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근데 뭐가 비싸다? 매일매일 만나려면 수업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화상이라는 걸 해봤을 때 효과적이더라. 그러면 400개가 넘는 이 업체들을 안에서 어떤 게 괜찮은지를 알아볼 눈이 소비자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 현장에 나와서 이야기하실 때 화상업체 너무 많던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비싸잖아요. 우리 비싸잖아요. 싼 거 아니잖아요. 교육은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맞아요. 교육에 있어서
아, 그거 싸다, 비싸다 이야기할 거 없어요. 내가 능력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과목에 100만 원짜리 수업을 하신다면 그 선생님한테는 100만 원 이상의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쓸 돈이 없는 거지. 아, 뭐 이렇게 비싸? 가르칠 게 있으니까. 그쵸? 근데 우리 거 같다고 비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들어가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볼게요. 요거 말고 이거예요.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전문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영어 쪽에 전문기업. 영어 쪽에 전문기업 어디? 네, 능률, 시사, 싱크비, 이보영, YBM 시사잖아요. 헷갈렸잖아요. YBM 시사잖아요. 이런 회사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을 알아봤던 중에 호기심이 하나 뭐였었냐면 교과서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교과서 만드는 회사? 아니, 이보영은 약간 프랜차이즈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렇다 치지만 영리가 좀 생각나지만 아니 교과서 만들고 영어 사전, 영어 책만 만들었던 회사가 아니 왜 네트워크 회사랑 손을 잡았어? 전 좀 그게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왜 A사가 아니라 왜 리스킨이지? 이 생각도 좀 신기했었어요. 이왕이면 큰 회사, 50년 된 회사랑 하지 왜 30년 된 회사를 했을까? 이런 게 저는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그러면서 알아보기 시작했죠. 교육이라는 것 안에서요. 볼게요. 환경이 너무 중요해요. 교육센터 자체가 달라요. 교육센터 자체가 지금 여기보다도 더 좋은 데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가 달라요. 우리나라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한 업체는 원어민이기 때문에 영어는 다 잘하죠. 그쵸? 저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다 잘하죠. 근데 외국 사람한테 한국말을 가르치는 거는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잘 가르치는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저는 한글을 기억의 아를 하면 가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제가 외국 사람한테 가르칠 때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기억의 아에서 까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잘 가르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 뭐냐면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너무 좋겠죠.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을 거의 100% 가까이 하겠대요. 한 업체에서. 저희가 지금 파트너십 맺고 있는 회사는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 원어민이기 때문에 영어는 다 잘하죠. 잘 가르치는 선생님. 그걸 전공하신 분들로 100% 가져가는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르죠. 그쵸? 우리 좀 현실이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 중에 교육학 전공자도 별로 없을 뿐더러 영어 전공자도 많지 않다. 영어를 좋아하는 분들이 영어를 가르치죠. 영어 전공자들은 오히려 영어를 안 한다. 아시나요? 예, 제가 영어 전공자가 아니지만 영어 가르치는 데서 제가 잘 가르치다는 소문이 나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제가 저 영어 전공자 아닌데요 했더니 아우 상관없어요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물어보면 어떡해. 전공이 뭐냐고. 그래서 안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볼게요. 자격증, 1급 자격증, 말하기 1급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여기가 러닝큐 사이트예요. 러닝큐가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흥분되는 게 나중에 영상들을 보시면 제 얼굴을 보게 될 텐데 제가 좀 많이 슬림해졌죠. 예. 슬림해졌죠. 처음 보는 분들은 모르시죠. 예, 제가 이랬는데 이 정도 됐으니까 많이 슬림해진 거죠. 제가 빵빵하게 살쪘을 때 그 RP 영상을 찍었어요. 그거를 아마 다음 달 정도부터는 보시게 될 거예요. 본사가 러닝큐 사업에 많은 투자를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계획이 너무너무 많고 7월 달쯤에는 수능 관련 업체가 또 들어와요. 너무 흥분돼. 그 다음에 러닝큐 마스터도 다 바뀌어. 네, 너무너무 흥분돼요. 다른 분들이 저보고 너무 좋겠대요. 왜? 남들이 아무도 안 할 때 저 이거 혼자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성장하면서 제가 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육사업이 한국에서는요. 교육사업을 놓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전 세계에서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었을수록 자녀분한테 투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노후를 털어서 아이의 지금 수능을 준비하잖아요. 그쵸?
노후를 털어서 수능을 준비하는데 애들이 저기로 가잖아요. 이렇게 외곽으로. 현실이. 저희는요, 본수업만 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다 예습과 복습과 평가를 해요. 아주 중요해요. 가르치신 분들은 본수업을 잘 소화하려면 예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고요. 아이들이 기억의 내장치 안에서 공부를 기억하려면 복습이 재밌게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다 되어 있다. 이런 건 다 무료. 그리고 일일 평가, 매일 수업을 하고 나면 2분 이내에 아이가 수업한 내용이 다 들어오고요. 더군다나 난 너가 오늘 수업을 뭘 했는지를 알고 있다. 예, 수업이 자동 녹화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자꾸 수업하면서 선생님과 야구 이야기만 하길래 제가 엄마는 너가 야구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 화상영어를 통해서 알게 됐어.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허걱 이렇게 두 글자로 그랬어요. 그리고 볼게요. 평가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서 영어를 다 모르셔도 그래프를 보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러닝키스쿨에서 제가 강의를 해요. 아무리 좋은 게 많아. 너무 많아. 근데 너무 좋은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대박 난 것처럼 너무 좋지만 내가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냐에 따라서 상품은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싶으면 다음 달 러닝키스쿨을 들어오시면 돼요. 헬로이티 같은 경우 2.0 안에서 볼게요. 일반 화상영어에 비해서 36.7%의 상승을 가져오는 프로그램이 헬로이티 2.0 프로그램이에요. 뭐냐면은 예습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인강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녹음을 하고 영작을 하고 그 다음에 몇 분 안에 읽어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단어를 라이팅을 영타를 못 치는 아이들은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어절로 끊어져서. 그러면 클릭을 해서 문장을 만들게끔 되어 있고요. 그게 익숙해지면 라이팅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체킹하는 게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그리고 했던 것을 어떻게 했는지도 다 남아요. 직장 다니는 엄마들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통과, 문장 개수, 발음, 액센트, 뭐가 틀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음성 인식해서 내가 녹음한 것도 다 들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헬로이티 안에서 한 달짜리를 낮 시간을 수강하시면 한 달을 더 드려요. 예. 그래서 만약에 러닝큐 사업을 해보실 분들이 있으면 한 달짜리를 수강하셔서 2달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달 해보고 뭐 아이가 한 달 해보고 뭐 이것도 괜찮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반으로 하는 거는. 그리고 이보영 화상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화상영어는 다 있는데 뭐가 있냐면 영작이나 교재나 선행학습,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대로 대학에서 과목을 이렇게 시간표 짜는 것처럼 나의 그런 학습에 맞춰서 짜는 거예요. 아이가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영작이 힘들죠? 영작 빼고 막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리고 전자도서관까지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하나에 이거예요. 마일리지 제도가 있어요. 왜? 쿠폰이 많이 모이면 애들이 선행학습을 잘 되면 마일리지가 쌓여서 어디 들어가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거. 현금을 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다? 이보영 화상영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보영의 전자도서관이에요. 그 다음에 CN에서 이램프를 볼게요. 이램프 회사는 화상영어 업체가 아니에요. 이러닝 업체예요. 여기에 수학, 영어, 논술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스토리텔링 화상영어. 이분이 누구시죠? 실제로 봤죠. 우리가 사무센터에서 강의하실 때. 김영철이 정말 개그맨으로서 아니면 이렇게 최고인가요? 아니죠. 얼굴이 너무 매력적인가요? 아니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려면 본인이 뭔가 자기를 독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죠. 자기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영어를 한 거예요. 영어하면 김영철. 그래서 이 사람의 개그를 아직도 사람들이 듣고 즐거워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쟁력 영어를 키웠다. 하루에 3-4시간씩 영어 공부를 했대요. 그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저는 이 사람 진짜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렇게 보통의 미은오리 새끼, 아기돼지 삼형제, 백설공주 이런 거 모르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죠. 이거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예습을 하고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똑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 교재를 가지고 보면은. 그리고 이램프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저거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파닉스 안 되는 아이들 있죠. 스토리텔링 이 영어에서는 파닉스도 가능해요. 그리고 통문장으로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영어는 사실은 운해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좌뇌적인 사고를 발달시키거든요. 암기하기 때문에 문자어라서. 근데 이거는 하나의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구지? 마기할망구. 마기할망구가 있으면 여기에 문장이 딱 나오면 아이들은 이미 익숙한 영어기 때문에 그 문장에 그 그림을 같이 외우는 거예요. 통문장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그러니까 운해와 좌뇌를 모두 다 활용한 거기 때문에 중학생 이상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초등 아니면 유아 이쪽이 좀 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습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거기도 음성 인식 이런 것들 다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이램프에서 준비한 이거는 유아 타겟으로 하기에도 괜찮은 상품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 같아요. 이램프가 유아에는 조금 약했거든요. 그리고 단체 수업이 가능해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피킹이나 리스닝은 원어민 선생님이 해주시고요. 문법은 한국 선생님이 제일 잘 가르치죠. 그것도 이 프로그램 안에 다 있어요. 프로그램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볼게요. 마무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네버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냐면 성실히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사람은 정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일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피해를 입히면 안 되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착하게 남한테 피해 입히는 삶은 안 된다. 남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늘 그런 교육을 받고 사셨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보다 더 정직하고 더 열심히 살고 더 성실하셨던 분들, 저의 부모님 세대를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 저의 부모님 세대를 보니까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에 제가 놀라게 됐어요. 30대 중반에. 나 정말 열심히 일해. 나 정말 성실하지. 그리고 나 나름 열정도 있어. 근데 이렇게 살면 5년의 계획은 있는데 제가 10년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후에 제가 무엇을 할지 그러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때쯤에 이미 그렇게 살고 계셨던 분들의 삶을 보면 아닌 거예요. 저분들도 정말 자식만 바라보고 살고 부모님만 공양했던 분들이 왜 저렇게 힘들게 사시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보통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죠? 전원주택, 건강하게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어 하죠.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맞죠? 여기 계신 분들도 좋은 차는 아니지만 그냥 보통의 중형 승용차에 그다음에 전원주택에 여행 다니면서 건강하게. 그쵸?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절대로 보통 삶으로는 준비할 수 없다는 거 아시나요? 저의 외가댁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땅도 많이 하셨고. 근데 어느 때 힘들어졌냐면 IMF 때. 건물을 살 때 오로지 내 돈을 다 주고 사는 사람은 없죠. 근데 한 건물에서 한 상가가 뭔가 망해서 나가서 그게 다시 입점이 안 되면 상가 전체가 다 죽은 상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쪽의 노른자를 팔아서 이쪽을 채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건물이 3개 있는데도 도산하는 걸 제가 직접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사장님, 회장님 소리 듣던 분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셨냐면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전원주택 단지를 다 가셨어요. 저희 친척분들이. 근데 어떠시냐면요. 거기 가면 다 여자분들은 우울증이 오세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 외숙모도 우울증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사는 동안에 사장님, 회장님, 사모님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죠? 예, 모피콧도 입고 백화점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긁으시고 이렇게 외곽 지역의 숲속에 가서 밥 맛있는 거 드시고 사람들하고 문화생활 즐기고 가끔 바리스타 연습하고 막 이런 거 하시면서 살았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남편이 다 정리하고 사업체 정리하고 전원주택단지 몇백 평 딱 해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백화점이 없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숲이 있어요. 숲이 있고 나무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 뭐예요? 전원주택은 다 숲이 있고 나무가 있죠. 근데 너무 중요한 건 찜하면 좋다. 황토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찜질하면 좋다고 하셨던 데서 지금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매주 띄우세요. 사람이 들어가서 뜨는 게 아니라 콩이 뜨고 있다니까요. 왜 우울증이 걸리냐면 돈이 있어. 몇 억씩, 몇십억씩. 근데 그 돈을 못 쓰셔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죠. 자식한테는 절대로 손 안 벌리시죠. 돌아가실 때 애들한테 얼마라도 주고 가고 싶죠? 부모는 그러다 보니까 있는 돈을 못 쓰시는 거예요. 그걸 일을 하다가 일을 안 하시면 아프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도심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숲이 좋을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숲이 싫어요. 그렇잖아요. 찜질도 가끔 가야 찜방이 좋은 거지. 집이 찜방이면 싫다니까? 그럼 매주 냄새나 이제 거기 들어가 보니까 숯이에요. 숯으로 이렇게 해갖고 원적에서 나온 한토방인데 매주랑 같이 쓰니까 내가 매주인지 걔가 찜인지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들어가신 지 2년째 됐을 때 외숙모가 저한테 그랬어요. 여기 있는 여자들은 다 이렇게 우울증 치료를 받더라. 그래서 수정아 나 여기가 싫어. 우울증 치료 받아도 싫대. 당신도 그럴까봐. 근데 4년 지나고 나니까 나도 우울증약 먹고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울한 거예요. 앞으로의 삶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여태까지 누려왔던 것을 누릴 수가 없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든 거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지만 늙어서 고생은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꾸 아프고. 그리고 큰 수술이 있으면은 몇 천씩 들어가니까 돈을 못 쓰시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어떻게?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을 만약에 8시간씩만 근무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들의 임직원과 직원들의 시간을 환산해서 시간당 해서 8시간을 해서 1,000원씩만 해도요. 8억 원이 넘는 시간적인 가치를 갖더라는 거예요. 보통의 40대가 넘은 남자는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24시간이에요. 직급이 높건 직급이 낮건 나가야 할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나가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버텨 있으려면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할 것인가 늘 고민하시기 때문에 잠자면서도 꿈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고민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근무 시간은 24시간이라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될지 모르지만 남자가 불쌍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 요즘에는 그쵸. 예. 막 격렬하게 아직 나이가 그 나이가 아닌데 막 격렬하게 막 같이 공감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의 제 이야기는요. 이렇게 내가 능력될 때 제가 했던 것처럼 내가 능력될 때 열심히 돈 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노숙자가 아닌 다음에는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를 내 노동력을 써주는 시간이 너무나 짧더라는 거예요. 시간은 늘어났는데 연장 수명은 120세 플랜 이렇게 막 뽑아주는데 정년은 줄었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55세에서 지금은 45세 정도 되면은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벌지 못할 때 무엇을 할 것이냐 봤더니 프랜차이즈 안에서도 저는 편승하자는 걸 해보자는 거예요. 편승.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만들 수도 없고요. 살 수도 없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차려놓은 밥상에 이렇게 올라가 앉아있는 편승을 통해서 제가 갖게 된 거는 볼게요. 본사예요. 제가 본사. 보통 사람은 절대로 본사가 될 수 없는데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해서 3년 반이 넘어서 1,000만 원을 넘는 수입을 받게 됐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을 때 벌었던 게 5, 6배.
그때는 건강을 담보로 하는 5, 600이었어요. 하지만 기뻤어요. 왜? 저를 통해서 변화된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계속할 수가 없어서 간뒀잖아요. 보통 사람은 절대적으로 내가 능력과 가져가서 5, 600을 벌 수 있지만 5, 600 버는 업체를 전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잘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거가 기회로 보였어요. 화농성 여드름이 더 짙어지고요. 몸이 더 힘들어지고 러닝큐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기회야. 이건 정말 기회야.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통 사람이 본사가 되지? 프랜차이즈점 하나, 가맹점 하나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본사가 되지? 이건 정말 알아봐야 돼. 그리고 한번 해봐야 돼.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저예요. 제 러닝큐 온라인 어학원이에요. 온라인 어학원. 다른 분이 저한테 얘기하실 때 제가 얘기해요. 저는 온라인 어학원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온라인 안에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알아보고 여기에 시스템만 따라서 했더니 제가 온라인 어학원 원장이 된 거예요. 3개월 동안에 15명의 회원만 있으면 어학원 원장이 돼요. 어려우세요? 내가 학원을 하나 차렸는데 3개월 동안에 아이가 15명 온대. 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15명이 붙어있으면 괜찮게? 그 중에 봄에 시험 봤는데 애들이 점수가 안 좋으면 다른 데로 가고 걔네를 붙잡고 있는다는 건 대단한 경쟁력이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처음에 시작했던 3명의 아이가 지금도 수강을 하고 있어요. 4년 반 동안에. 그 아이들 중에서요. 보통의 학원보다 학원을 안 다닌 지가 4년 됐는데 청담이나 이번에 어디지? 청담하고 정상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걔네들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간 애가요. 고등학교 2학년 레벨 나오고요. 뭐 했냐면 저희 거 화상 영어하고 도서관만 했어요. 2가지밖에 안 했어요. 책 읽고 영어 책 읽고 화상 영어하고 이거밖에 안 했는데 그다음에 작은 아이는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아이예요. 딸. 얘는 미술에 재능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도 초등학교 지금 4학년 돼 가는데 중학교 2학년 레벨 나왔어요. 동네 GMB 학원이나 공부방에서 레벨 테스트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아무튼 학원 중에서 높은 레벨에 있는 학원 안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부심 느끼겠죠? 그쵸? 제가 지금 한 이야기는요. 4년 반 동안에 제가 러닝큐 사업을 하면서 너무너무 가슴 떨렸던 이야기 중에 애들 말로 코딱지만큼도 못한 거예요. 확실히 그래. 애들은요, 얘기하다가 똥 얘기 나와도 너무 좋아하고요. 애들은 코딱지 얘기 나면, 이런 반응이 있어요. 어른은, 그렇지, 코딱지만도 못하지. 다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코딱지 웃긴 얘기 아니에요? 자, 볼게요. 만약, 오늘의 이 강의가요,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사는데 10년 후에 인생을 사는데 어떠한 조금의 반응을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늘 강의장에 서요. 왜냐하면 제가 고민할 때 러닝큐를 만났어요. 하지만 네트워크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엄마가 뭐라 그랬죠? 남한테 피해주는 일을 하면 안 돼. 근데 교육은 너한테 천직이야. 엄마가 그랬어요. 너가 잘하는 일을 놔두고 왜 남들이 뭐라고 하는 일을 하니?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알아보면서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저의 에너지는요 3년을 열심히 해요. 근데 3년을 하고 나면 이게 나의 10년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일까?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는 성향이 아니에요. 그냥 될 때까지 파는 성향이에요. 근데 항상 3년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딱 올라가면 이게 괜찮은 걸까? 이게 노후에 아니면 노후가 아니라 10년 후에 15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걸까? 늘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러닝큐 런칭 세미나 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다른 걸 보게 돼요. 러닝큐 사업이 진짜 대박 나겠네. 여기 정말 커미션이 크다.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운이었어요. 사람들의 기운. 강사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교육사업 강의 중에 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여기 있는 분들은 꿈을 꾸고 꿈을 진행하는 사람들이란 이야기가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꿈이란 이야기를 중학교 이후에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성적하고 관련된 진로를 이야기했지 나한테 꿈이란 걸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고요. 그다음 회사에서도 목표를 물어봤지 저의 꿈에 대해서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별로 아니라고 생각했던 데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왜 꿈을 못 꾸게 됐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왜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나한테 꿈을 안 물어보게 됐는지 아세요? 이 일을 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수입이 요 정도잖아요. 요 정도 안에서 꿈을 키울 수 있어요. 내가 수입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안에서 내 꿈을 키울 수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제가 소름 끼치게 무서웠던 건 내 수입에 내 아이의 꿈의 크기가 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쳤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계속 너가 뭐가 하고 싶은지,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물어보지 못했던 건 그분들이 오늘 왜 부모님 얘기해 그러냐? 아이 이야기 눈물이 나는데 부모님께서 열심히 살긴 했지만 제가 꿈꾸는 걸 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달라진 건 3년 반이 넘어서 1,0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받게 됐을 때 제가 기뻤던 건 뭐냐면 제가 배운 대로 아이한테 꿈을 물어보게 되더라는 거죠. 너가 정말 뭘 원하는지, 네가 어떤 걸 할 때 가장 기쁜지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초등생한테. 그러니까 얘는 맨날 내가 뭘 좋아하지? 뭘 할 때 기분이 좋지?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배웠던 그대로 내 아이한테 물어보게 된 게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희열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최고직급자가 돼서 아이가 같이 갔었었는데 거기서 아이한테 엄마를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부모로서 엄마들은 알잖아요. 그쵸? 아이한테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인생 끝난 거죠. 그쵸? 그리고 저한테 이 아이 이야기 한 번 했어요. 이번에 저희 미국 갈 때 크루즈를 타고 아이를 같이 데려갔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그랜드 캐년을 딱 보고 생각했던 게 저희 아이 얼굴이었어요. 야, 왜 사람들이 동남아가 아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지 알겠다. 이 넓은 세상, 이런 땅덩이가 있다는 걸 내 아이한테 제일 먼저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4년 만에 아이를 진짜 데리고 간 거예요. 학교 수업 다 빼고. 근데 저희 아이가 한 말이 뭐냐면요. 엄마가 왜 이렇게 즐거운지 알겠대요. 엄마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 알겠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걔는 제가 얼마나 버는지 몰라요. 엄마 주위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늘 행복하고 웃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팀들하고 같이 갔으니까 저희 5명 데려갔거든요. 아이들을요. 제가 같이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 아이에게 자랑하고 싶은 조직을 제가 이 안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꿈꿨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지만 사장님들께서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회원모들이나 제일 먼저는 화상 영어 체험을 해보세요. 체험을 해보시고 나서 그 중에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한 달이라도 수강을 해보세요. 그리고서 좋은 것을 전하세요. 제가 이 일을 할 때 이게 사업성이 괜찮아서 내가 일로 해보기 때문에 먼저 했던 게 아니라 와, 내 자식한테 제일 먼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화상영어 시작을 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좋은가를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은 그거. 그리고 또 하나는 405 이 건물 4층에서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그 러닝큐 사업 설명을 해요. 저희가 TR9T라는 제품이 나오고 나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못했는데 러닝큐로 배고파 하시는 분들께서 사업 설명 세미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다시 만들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있었고 그래서 첫째 주, 셋째 주에는 B동 405호에서 11시부터 1시까지 러닝큐 세미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뉴스킨몰을 통해서 러닝큐 스쿨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24일 날은 코엑스에서 러닝큐 사업 설명회가 있어요. 울산에 있는 김일철 사장님께서 러닝큐 사업 설명을 오실 거예요. 제가 이 똑같은 강의를 또 하기 싫어서 저는 대구로 내려가고 그분이 올라와서 강의하기로 했어요. 이런데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초대하셔서 다른 분들이 유통하는 2가지 디비전, 뉴스킨 파마넥스 말고 교육사업 하나를 더 많이 유통한다면 수익적인 면에서 손해갈 게 하나도 없죠. 그쵸? 제가 만약에 러닝큐가 없어서 전 비리 못 갔어요. 더 집중해서 알아볼 만 하겠죠?
예, 그러면 다음 달에는 더 슬림해지고 더 예뻐진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